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인수공장 6월 7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전인가요? 2, 3주 전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두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파이 자체가 커진 게 첫 번째고, 그 파이가 커지는 거에서 두 번째가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부분들을 줬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오지만 달러 약세가 중기적인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오늘 1.4% 급등이 나왔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러시아 2000 지수는 이미 신고가 파동, 나스닥이 2018년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리 또 역시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신흥국은 MSCI도 1%대 상승이 나왔고, 한국 MSCI 코리아 지수도 1.6%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더불어서 달러는 약세가 됐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 시장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히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는데, 금융주라든지 바이오업종이 상승이 나는데, 금융주는 도드프랭크법이 완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의미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나중에 모든 게 확인이 돼서 뭔가 진행을 하면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는 기본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1.4% 이유를 꼭 집어서 얘기를 드린다 하면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30%대 중반에서 지금 소폭 40%대가요. 거기까지 지금 아무래도 계속 뭔가 전투적인 이미지를 주다 보니까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게 원하는 바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무역 분쟁을 위해서 중간선거, 공화당 쪽에 조금 우세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로 인한 무역규제라는 금융규제 부분도 풀면서 나중에 내수 쪽으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과 여러 가지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우신 재무장관이 캐나다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취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 상원이 워낙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무역 분쟁, 특히 안전보장을 통해 가지고 안전보장을 이유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전까지는 대통령의 어떤 주요 권한이었는데, 이 권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죠. 다른 나라들과 계속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미국 상원이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안을 도입할 거라는 얘기. 이것은 무역 분쟁을 완벽하게 완화시키는 내용이긴 하죠. 물론 입법을 진행을 하고 이걸 통과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죠. 이렇게 이제 입법을 통해 가지고 규제 부분들을 여기는 좀 주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무역 분쟁의 어떤 시그널이 여기저기에서 커지다 보니까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부분들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자마자 다우지수는 1.4% 상승이 나오고, 중요한 것은 신흥국의 간접 영향을 주는 나스닥이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는 이거예요. 위험자산의 기대치가 커지다 보니까 나스닥의 상승 신고가가 나왔고, 러시아 2000 지수의 신고가는 이미 진행이 됐고, 여기에 연관성이 높은 MSCI 코리아, MSCI 신흥지수 모두 1.5%, 우리나라 같은 거의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 제가 1080원대에서 1050원대 깰 수도 있다는 얘기를 미리 드렸어요. 이것은 워낙 강세 부분도 추세로 갈 수 있다. 1차적으로 1050원대가 되고, 중기적으로 잘하면 1000원대 초반대,
20원, 30원대까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D-5일이 남았고, 뭐 2차 정상회담의 카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면서 우리나라까지 합해서 뭐 정전협정, 여기까지 계속 코멘트가 나오죠. 이런 게 앞으로도 많은 허들이 있고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거의 몇 년입니까? 70년인가요? 70년 정도까지 막혀있던,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까지 통한다고 하면, 일제시대 빼고 50년 기준으로, 53년 정도 기준 잡으면 거의 70년 동안 여기저기가 다 막혀있는데 이걸 개통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겠어요. 하지만 이 장애물이 점차적으로 제거되면서 하나하나씩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서로 교류의 도로 부분들이 확장이 된다는 그런 전제 깐다가면 우리나라 환율은 1000원 깨요. 900원대. 900원대 진입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계속 환차익, 주가차익 당연히 누워서 떡먹기예요.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흐름 부분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하고 나가겠죠. 외국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다우지수, 러시아, 그 다음 신흥지수가 1% 이상의 상승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계속 씨앗 뿌려놓은 거 수거할 수 있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 부분도 계속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 후반부터 이제 대형주 4호, 그 다음에 중형주 5호 바로 편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을 시작할 테니까 그 부분 보시고, 지금 오늘 이 여러가지 무역분쟁 완화, 그 다음에 나스닥 신고가에 눈에 또 띄는 건 뭐냐면 신흥국의 달러 환율이 강세가 되는 게 아주 눈에 띕니다.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도 상승했는데, 왜 다우지수도 상승했는데 우리 신흥국이 환율이 강세가 될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반 움직임 부분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한 줄 키워드, 북미 정상회담 D-5일 2차 정상회담 카드가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나스닥의 신고가 파동을 만들었던 요건, 무역분쟁 완화, 그 다음에 위험자산의 선호도, 러시아 일전의 신고가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흥지수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장보고 대형주 4호, 그 다음에 중형주 5호 이번 주 편입 시작을 공지를 하면서 6월 7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